오늘 이제 바쁜 와중에 또 이렇게 코로나 상황인데도 방역 지침도 잘 지켜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 컨퍼런스 부분은 크게는 NFT라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뭐 구체적으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중국 시장의 어떤 현황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받아봤고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지면 해외 연사분들이 좀 참여하실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설아 교수님이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메타버스 영역까지 확장되는 것들을 좀 보여주셨고요. 실제 이제 많은 산업에서는 NFT를 어떻게 발행할 것인가, 또 내 작품이 과연 NFT로 발행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NFT 부분이고 콘텐츠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가 이제 NFT 발행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측면에서 NFT에 대한 가치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또 발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과정들은 이제 제 시간 이후에는 비즈니스 사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실제 NFT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을 모셔서 실제 어떻게 발행을 하고 어떤 어려운 점들과 기회가 있었는지 생생한 얘기를 좀 들어볼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런 NFT 시장이 과연 투자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들어보시고,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산업이다 보니까 법적, 제도적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고, 또 이게 이제 과세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세션에는 법적, 제도적, 과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제 점심 마치고는 전체 다 빠지셔야 되니까 오후에도 좀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한국 NFT 콘텐츠 협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관련해서 안내도 받아보셨겠지만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KNC 1기 과정이 있고 비즈니스를 위한 KNB 1기 과정을 2월 중순부터 오픈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뭐 저는 이제 현재는 본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이제 블록체인 어스와 주관하고 있는 스타즈 그룹의 사장이고, 한국 NFT 콘텐츠 협회에서는 이제 미디어 활동들이 중요해서 지금 현재는 미디어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NFT 대체 불가한 매력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썼었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세상 모든 크리에이터를 위하여라는 보고서를 쓰고, 그리고 작년 5월 달에는 이제 컨퍼런스 중에서 NFT를 중심으로 한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는 부산 머니쇼에서 또 NFT와 관련된 주제들로 얘기를 했었고, 작년 말부터 이제 우리 NFT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체가 좀 힘을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협회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NFT가 현재 주목을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많은 이슈가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그동안 비트코인이 이제 13년 됐으니까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 언택 이런 시대가 와서 전 산업이 급격하게 디지털 형태로 전환되었다는 부분들 때문에 강제적으로 디지털 콘텐츠가 확대되는 시대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가능성, 이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하고 디지털 자산이라는 시장이 결합되면서 이쪽에 대한 투자 가능성이 늘어나고, 그것이 기술적으로는 NFT라고 하는 기술이 이미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들의 발전들, 그러니까 레이어 2 모델들이 등장하고, 이제 이더리움도 POS로 합의 알고리즘을 전환하는 등 기술들이 계속 발전해 오는 부분들이 내용에 있고, 이제 코리아 팬데믹하고 연결돼서 전통 시장에 불안감이 생긴 거죠. 이제 양적 완화로 시중에 이제 많은 자산, 돈이 풀리게 되니까 이 돈이 이 화폐라는 형태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현금의 가치는 하락되기 때문에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암호화폐 쪽으로도 가고, 암호화폐 중에서도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NFT로 옮겨가고 있는 것들이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NFT 판매량은 뭐 그래프로 보시면 되어 있는데 뭐 여러 그래프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는 방법은 뭐 숫자로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은 어떤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이 마켓을 이제 시가총액으로 보면 2017년도 대단히 미미했는데 8년도, 9년도, 20년도까지는 적당하게 성장을 하다가 작년 21년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거의 2배 이상. 그러면 이제 우리는 22년도 올해는 NFT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20년도에서 21년도가 2배 이상 성장했는데 21년도 대비 22년도 올해는 여전히 제 생각은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그 정도의 시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NFT 시장은 메타버스 시장하고의 긴밀한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시장은 메타버스 시장대로 이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치 평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NFT를 얼마에 산다 이렇게 했을 때 저걸 크립토 펑크를 얼마에 사고 이더락을 얼마에 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왈가왈부와 논쟁이 되게 많죠. 그 성소라 교수님의 책에 이제 그 크리에이터 인터뷰에 보면 당신은 당신 NFT 작품의 가치를 얼마로 매깁니까라는 인터뷰가 있는데 내가 이 작품을 보통 의뢰를 받아서 제작하고 판매할 때의 비용의 가장 낮은 선으로 가격을 책정한다라는 게 종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만들 때 내가 예를 들면 이걸 한 3천만 원 정도의 작품을 받아서 미니멈으로 받고 싶다라고 하면 NFT를 그 정도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외주를 받을 필요 없이 NFT를 발행해서 그 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자기는 창작 활동만 할 수 있다는 건데 되게 기본적인 인사이트를 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작가분들의 인터뷰는 뭐냐 하면 나하고 비슷한 경력이나 비슷한 활동이나 비슷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기존의 작품, 팔렸던 작품들의 가격을 참고해서 한다.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같은 비즈니스 영역에 있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NFT에 대해 가치평가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4가지입니다. 희소성, 상징성, 소유 욕망, 불변성 4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해서 가치 유지를 하는 부분들은 그 희소성에 대한 부분들이죠. 총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고 계속 반감기를 가지고 있고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량은 줄어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작품에 대한 희소성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게 되고 희소하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상징성인데 이 작품은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작품 자체의 상징성도 있겠지만 작가의 상징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플이라든지 국내 프랭키 작가라든지 등등 작가들은 작품 자체가 상징성을 가지거나 작가 자체가 상징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상징성이라는 의미는 이제 NFT 시장의 가장 큰 시장은 궁극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시장인데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이 상징성을 보여주고요. 이 상징성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인 시점과 그 사건의 이야기들로 구성이 됩니다. 뒤에 가서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끊임없는 소유 욕망이 자극되는가. 구매자의 소유 욕망을 만족해야 됩니다. 희소하고 상징성이 있는데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 또는 소유하고 싶은 커뮤니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소유 욕망이 지속성을 가지는가, 이것이 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는 어쨌든 NFT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해주고 현재 소유자의 소유 증명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블록체인 기반에서 위변조되지 않고 불변적으로 유지된다는 부분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민팅할 때는 많은 작가분들이 와서 내 작품도 좀 NFT 발행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마켓플레이스에 계신 분들은 작품이 없으니까 상품이 있어야 되니까 특별한 전략 없이 이렇게 발행을 일단 합니다.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몇 개를 발행할 거냐, 이제 싱글 에디션으로 할 거냐, 멀티 에디션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제 가격을 이제 얼마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전략들이 없이 또는 부족하게 발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에서는 아직은 좀 프로젝트들이 실험 단계에 있다고 보이고요.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 오픈시가 작년 하반기 3분기 정도 기준에서는
전체 NFT 마켓 거래의 한 60%, 작년 11월 기준으로 보면 97%의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거래되는 거에. 그러니까 오픈시가 지금 거의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승자 또는 이제 퍼스트 무브에 대한 뭐 혜택을 좀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럼 계속 그렇게 갈 것이냐? 그렇지 않고 좀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생기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비플은 이제 첫 5001이라는 작품들이었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경매된 게 아니라 크리스티라고 하는 오프라인 경매, 우리가 미술 작품을 사는 전통적인 방식의 경매소에서 경매를 하고 835억 정도의 거래를 됩니다. 비플은 그 전까지 뭐 사실 평균 $100 정도의 작품을 판매하던 작가였는데, NFT로 발행하면서 현재 생존하는 작가 중에서 세 번째로 비싼 작품을 판매하는 작가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플이라고 하는 닉네임 예명을 쓰고 있고, 이게 이제 실제로는 구매한 쪽은 NFT 펀드 운영을 하는 메타코반이라는 사람이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NFT 시장의 큰 이제 이슈들은 NFT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투자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시장을 끌고 가고 있고, 또 관심 있는 이제 기업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제 좀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작품은 비플이 처음부터 디지털 작품을 했던 작품부터 5001일 동안 모아놨던 그 작품들을 모자이크 방식으로 했는데, 이 첫 작품들로 디지털로 만들어냈던 이런 부분들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메타코반이라는 구매자가 아주 거액의 금액으로 거래를 하면서 모든 NFT 거래에 첫 번째로 언급을 되는 작품으로 상징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금액적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라임스라고 일론 머스크 아내이자 가수입니다. 셀럽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유명세가 있거나 셀럽이 될 때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작품은 워님프라는 작품인데 디지털 작품 10매를 경매했고요. 여기에는 아기 천사라고 하는 메타포가 등장을 하고, 화상이라는 메타포가 일론 머스크의 이미지와 연결돼서 작품에 대한 관심과 대중성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셀럽들이 어떤 주제의식과 연결한 작품으로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거래소는 니프티 게이트웨이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IT 쪽에서는 팀 버너스리가 이 첫 번째 HTTP 웹을 만든 코드를 경매를 했는데, 이런 역사적인 사건의 역사적인 내용물들을 가지고 경매를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준 작품이고요. 다음은 이제 이세돌이 알파고와 바둑을 했던 인공지능 바둑이죠. 세기의 대결이었고 모든 사람이 기억을 하고 있고, 5국을 뒀는데 제4국만 NFT로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희소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5개의 대국 중에서 인간 바둑 기사가 인공지능 바둑 기사를 이긴 그 기보 4번째만이 특별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개를 다 NFT 발행할 수 있지만 나머지 애들은 상징성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4국만 하게 되고, 여기는 낙찰자가 두한 캐피탈이라고 하는 계정이니까 아마 한국 사람이 샀고, 역시 이제 이 거래를 석세스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배경이 있지 않을까, 또는 이제 우리 한국 기사니까 한국에서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인데, 국보를 NFT로 발행을 했다는 측면, 문화재 상품들을 발행했다는 측면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데, 이 작품은 1억 개를 100개를 발행했는데, 이 NFT를 발행함으로써 소유하는 것 이외에 사람들은 특정한 프로젝트, 좋은 프로젝트에 기부나 후원을 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100개를 발행했는데 현재 총 몇 개가 판매가 완료되었는지가 후속 보도가 없어서,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좀 이제 협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 판매가 됐고 어떤 식으로 판매됐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좀 시장에 공유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벨기에에서도 맥주 문화유산 보존 NFT를 발행을 했고요. 셀럽들이 이제 그림들을 많이 그리는데, 앞으로 셀럽들의 활동들이 NFT와 결합돼서 산업 현장으로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NFT 산업의 주요 이슈들을 조금 제가 자료에 담았는데,
내용들은 다음에 또 저희가 기회가 되면 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NFT라는 기술은 누구나 보편타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임에도 분명한데 거기에 올라가는 작품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시장에 내놓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많은 고민이 필요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가분들이나 또는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에이전시 분들은 이제 발행하는 것에 너무 목적을 두지 마시고 이것이 NFT 시장의 초기 성공적인 모델로 잘 소개될 수 있도록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조금 더 전략을 세우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다들 NFT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NFT 시장은 이제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그리고 코리아 팬데믹으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의 증가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시장으로 크리에이터로서 참여함으로써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특별히 K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이 NFT의 기술과 K 콘텐츠의 결합으로 NFT 시장의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발표했던 내용은 NFT에 대한 가치 평가와 민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NFT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계시고 논쟁 중에 있는 이슈인데 이 NFT는 4가지의 특성을 보고 가치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소성, 두 번째는 상징성, 세 번째는 소유 증명, 네 번째는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불변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4가지 요소가 잘 결합이 되었을 때 NFT도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걸 발행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제 단일 작품을 발매하는 싱글 에디션이 있고 하나의 작품을 여러 개로 쪼개서 발행하는 멀티 에디션 전략이 있는데 전체 NFT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후에 싱글 에디션으로 발행할지 멀티 에디션으로 발행할지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구매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소유 욕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마케팅과 홍보 활동들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제가 이 2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한국 NFT 콘텐츠 협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NFT 크리에이터 창작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한국 NFT 콘텐츠 협회는 창작자 경제 시대에 대해 발맞추어 NFT 크리에이터들의 발전과 또는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또 NFT 관련되는 기업들이 사업을 하시는 데 필요한 제도적, 법적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해결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한국 NFT 콘텐츠 협회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정회원으로 또 가입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